자, 이 슬라이서, 저 같은 경우에 심플리파이 3D로 왔습니다. 네, 되게 재밌겠네요. 자, 우선은 임포트 오브젝트를 해야죠. 여기 임포트 눌러주시면 바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갖고 올 수가 있고요. 여기 지금 테스트 오브젝트로 열기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가져왔고요. 자, 이 친구는 지금 왼쪽 마우스와 가운데 마우스, 오른쪽 마우스, 가운데 마우스 누르면 디폴트 설정이 되고요. 자, 요거는 지금 뒷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이 친구는 지금 Z축으로 마야의 유니콘은 좀 다르죠. 그래서 Z축으로 90도 돌려주시면 이거는 90도가 아니라 45도인가요? 180도. 네,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180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제 정면에 이게 이제 3D 프린터의 정면이 되겠습니다. 자, 제 3D 프린터의 설정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세팅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3D 프린터에 맞는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그 제조사에서 받아서 심플리파이 3D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뭐 유명한 3D 프린터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 설정들이 이 심플리파이 3D 자체에 있습니다.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작한 3D 프린터고 대형 아주 그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문의해서 따로 제가 이 설정을 받았습니다. 자, 제 제품이 지금 제 거는 이제 클론 K26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아주 최상의 성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꽤 만족스럽습니다. 가격 대비 출력 사이즈도 굉장히 커서 그 효율적이고요. 좀 큰 오브젝트도 쉽게 좀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요. 다만 이런 심플리파이 3D 같은 경우에 이 쿨러의 그러니까 이 프린터 다 끝나도 쿨러가 계속 돌아갑니다. 그래서 쿨러의 이 모터를 그러니까 쿨러를 자주 교체를 제가 해주고 있는데요.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만족스럽습니다. 얘를 제가 지금 2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냥 처음에 산 게 요거고요. 그리고 가격 대비 굉장히 튼튼하고 커서 웬만해서는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. 물론 이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프린트할 때마다 아주 작은 오차가 있어서 이 바닥을 가끔씩 긁어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어쨌거나 뭐 시중에 더 좋은 프린터들이 많고요. 이 훨씬 더 가격은 비싸더라도 좀 일이 쉬운, 그러니까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은 한 170만 원 정도 되네요. 체인버가 있어야 됩니다. 체인버가 없으면 우선은 안정된 그 온도를 계속해서 이 안에서 유지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 프린터가 실패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떤 설정으로 진행을 할지는 여기 요 add를 눌러서 FFF 설정을 가져오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요 친구로 지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 친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요 설정대로 진행을 하고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설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히 보면 제 노즐의 두께는 0.4고요. 그 다음에 이 0.4에 맞게 충분하게 이 필라멘트가 그러니까 이 프린터용 이 플라스틱이 녹아서 100%다 나올 수 있게 0.4mm 두께의 100% 나올 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 이게 약간은 0.9나 0.95 정도 해주셔야지 이 어떨 때는 좀 잘 작동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이렇게 작은 오브젝트에서는 1 정도 충분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레이어 두께는 기본적으로 0.1mm입니다. 사실 우리가 0.2mm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0.2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디테일이 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 프린터가 아니라 액체에 이 빛을 쏴서 만들어주는 형태의 프린트가 있는데 자, 이런 형태의 프린터들이죠. 이렇게 이
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.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이 후가공이 잘 여의치가 않습니다. 완전히 굳어서 이 예를 들면 알코올에 담아서 세척을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.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네, 알코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되는 그런 어, 아세톤 같은 거를 사용을 하죠. 그런 아세톤에 이 플라스틱은 아주 그 바로 반응을 합니다. 그러니까 표면이 아주 부드럽게 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네, 이 아, 그리고 예, 조금 큰 오브젝트를 사용하기도 좀 쉽지 않죠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물론 이런 프린터가 있긴 하지만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자, 근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 때는 또 도움이 많이 돼요. 자, 어쨌거나 하이츠는 0.1mm로 가고요. 사실 이거보다 더 낮춰서 좀 하고 싶었는데 제 프린터에서는 여기까지는 0.05 뭐 밀리미터 이거까지는 작동이 되지 않,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네, 네, 출력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 외에도 이 바닥을 우리가 바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레프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바닥에 바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레프트 설정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안에 채우는 건 네, 75% 정도 그냥 유지를 했고요. 이 서폴트는 네, 서폴트가 중요한데 여기 댄스 서폴트 레이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5개로 설정을 했는데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온도는 제 그 프린터는 이 바닥을 데울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딱 달라붙어서 프린트하기가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프린터의 익스트루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녹이는 온도는 240도를 사용을 합니다. 가끔 245도 정도까지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물체, 그러니까 이 출력될 때 녹은 플라스틱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, 그러니까 요 익스트루드에서 100% 했을 때 조금은 이 뽑아내는 이 형태가, 그러니까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다가 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뽑아내지 못해서 이 100%다 뽑아내지 못해서 그럴 때 요 쿨링을 조금 올려주시면, 쿨링이 아니죠. 이 익스트루드를 좀 올려주시면 조금 낫습니다. 자, 쿨링은 네,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레이어에서 우리가 뜯어내는 부분, 그러니까 서포트 같은 거를 뜯어낼 때 이 어느 순간부터 쿨링이 작동돼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에서, 그러니까 이 서포트에 필요한 레프트 휠에 올라올 때부터 네, 쿨링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. 참고로 이 클론 260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쿨러가 팬이 작동되긴 하는데 프린터가 다 끝나도 뭐 프린트 시켜놓고 뭐 한 예를 들면 20시간짜리 프린터를 해놓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뭐 며칠 동안 놔두게 되면, 잠깐 뭐 비우게 되면, 예를 들면 한 2, 3일 정도 비우게 되면 2, 3일 내내 뭐 팬이 돌아갑니다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 작은 팬을 여러 개를 사놓고, 쿨링 팬을 여러 개를 사놓고 자주 교체를 해주곤 하죠. 네,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프린터 같은 경우는 263, 263, 260 이렇게 진행이 되죠. 그 외에 스피드라든지 얼마나 빠르게 프린트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네,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 주시지 않으면 너무 느리면 오래 걸리고 너무 빠르면 프린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매터리얼은 뭐 여기서 ABS를 설정한다고 해서 뭐 설정이 꼭 되는 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는 PLA나 ABS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, PLA는 이 식물성 그러니까 옥수수의 전분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. 그래서 얘는 열을 가해도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데 ABS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런데 ABS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이 후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ABS를 사용을 하고요. 그럴 때 항상 여러분 환기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ABS를 사용하고, 요 친구가 ABS냐 여기서 결정한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여기 특히나 템퍼처 온도에서 이 PLA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동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.
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, 네, 이제 이 애드를 애드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잘 나오는지 우선 여기 서포트를 눌러서, 네, 제너레이트 오토 서포트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다 되고 나서, 네, 프리페어 가면,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, 그러니까 바닥에 뉘어서 할 수도 있지만, 이 슬라이서가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면 아주 이쁜 그럴듯한 마치 금속의 가공 처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선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, 네,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우리가 프린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, 네, 이렇게 이 바닥에 받침이 이렇게 진행되죠. 이런 받침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린트를 세이브해서 내보내게 되죠. 이 친구는 이렇게 세이브해서 여러분들의 그 디스크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런 디스크, 네, 이런 디스크에 이 메모리 저장 장치죠.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저장을 해서 3D 프린터에 넣고, 네, 프린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프린트 시간은 2시간인데 사실 2시간에서 한 30분, 30% 정도, 네, 지금 심플리파이 3D가 얘기하는 거에서 한 30%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3D 프린터를 한번 해보죠. 자, 한 가지 얘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, 자,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, 지금 여기에 보시면, 네,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끝단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? 그 5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,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린트가 움직이면서 아주 얇게 이 받침을 만들어 줍니다. 자, 그게 어떤 거냐? 지금 우리가 여기 이 FFF 설정에서 보면 지금 서포트에 댄스 서포트 레이어가 있는데, 이 친구가 5개의 레이어입니다. 이 친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프린트를 진행을 할 때 아주 얇은 것들이 생겨서 뜯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드렸어요.